여러분, 부동산 증세 3법이 또 여당 독주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뭐 취득세는 바로 적용이 되겠죠. 예.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6월이면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세금 융단 폭격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법 자체가 세금을 워낙 많이 때리기 때문에 과연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버티기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내년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내놓지 않을까. 임대사업자들 말입니다. 그것도 대형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들. 여기가 아마 무너지면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세법을 하나씩 볼까요? 당장 집을 살 때, 집을 보유할 때, 집을 팔 때 모두 세금이 다 올라갑니다. 모두. 그것도 가구 수에 따라서 그야말로 2배,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갑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세금 융단 폭격이라고 한 거예요. 1가구 1주택자라고 안 올라간다? 아닙니다. 1주택자도 올라갑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갔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1주택자도 올라갑니다. 2주택자는 더 많이 올라가고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된다니까요. 그걸 국회를 통과할 때 무사 통과예요. 무사 통과. 일방 처리. 자, 집을 살 때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된 거예요. 집을 살 때는 이게 취득세라는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요, 1주택자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1 내지 3%. 그러나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이제는 그걸 포기를 하고 8%입니다. 3주택자 이상, 4주택자 이상 법인은 12%예요. 집을 살 때. 집을 살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집을 살까요? 3주택자가 임대사업하기에 집을 산다.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못합니다. 4주택자도 못 살 거고 법인도 못 살 거고. 게다가 세금 최대 한도를 200%에서 300% 올렸고요. 법인은 이마저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만큼인데 살 수 있을까? 1주택자는 사겠죠. 무주택자는. 그리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2주택을 할 때도 8%면 아이고 뭐 세금 많이 내고 사볼 만하다 하겠지만 3주택 이상 12%는 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이제 보유하는 거잖아요. 보유하는 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 세율은요, 2주택자, 3주택자에게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2주택자에게는요, 현행이라고 해야 되나? 기존이죠. 기존. 아니죠. 벌써 과거죠. 0.6%에서 3.0%까지 올랐고요. 3주택자는 1.2%에서 6.0%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거의 2배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종부세 자체가.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자나 3주택자 입장에서는 2배 이상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팔 때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증가가 보면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개정되면서 기본세율이 적어도 42%까지입니다. 6%에서 여기다가 2주택자는 20% 가산세가 더 붙고요. 3주택자는 30%가 더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1주택자일 때는요, 어떻게 돼요? 7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72%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값이
예, 오르면 그에 따른 세금도 팔 때 하지 않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1주택 미만은 이게 현행 40%인데 최대 42%까지 매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가산세 30%가 불으니까 2주택 이상, 예,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요. 세금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금이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자,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2주택자를 기준으로 말이에요.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해보면 마포에 레미안 프레지오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가 있다고 쳐요. 마포에. 엄마의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가 더 있어서 두 채가 됩니다. 두 채가. 올해 말에는요. 종부세가 1,856만 원 냅니다. 1,856만 원. 내년 말에는 4,932만 원이나 내요. 4,932만 원. 이 두 채가 있으면 1년 만에 2.7배가 올랐어요. 2.7배. 예, 웬만한 대졸 연봉이 예, 종부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집 두 채가 될 경우. 집 두 채가 될 경우. 그런데요, 이게요. 작년 기준으로 보자고요. 작년이면 2018년이죠. 2018년에는 이 종부세가 910만 원 냈습니다. 910만 원. 그런데 내년에는 4,932만 원을 내요. 무려 5배 이상 올랐습니다. 5배 이상. 과연 이렇게 많이 내는데 버텨낼 수 있는 다주택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2주택이나 3주택도 다주택자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2주택이나 3주택자는요. 절대로 양도소득세도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내야 되죠.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닥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은요.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는 안 합니다. 매물 던지기 절대로 안 합니다. 이들은. 네, 매물 던지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의합니다. 정의. 이건 100% 정의합니다. 세금 많이 내고 앞으로 계속 많이 내고 양도소득세 엄청 낼 바에야 차라리 정여해서 내겠다. 정여해서. 그냥 취득세 내겠다. 그래도 더 싸니까. 남한테 안 가고 자식한테 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부의 대물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또. 예. 결국은요. 2주택자나 3주택자 심지어 4주택자들도 자녀들에게 정의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매물 던지기도 안 일어나고 주택 집값도 안정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집값을 공급을 한다 해도 안정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던지는 사람들은 누굴 거냐? 던지는 사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사업자 지금 한 40채 50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갭투자 형태로 투자를 해서 임대사업자가 됐다. 그러면 갭투자는 1번 주택의 담보대출로 2번 주택을 사고 2번 대축의 담보대출로 3번 투자를 사고 쉽게 말하면 임대 끼고 전세 끼고 계속 사서 40채 50채까지 늘어났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이들이 이제 갭투자를 하다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그동안 세금을 면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완전히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매물 던지기를 안 할 거냐? 매물 던지기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물 던지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물 던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서울에 있는 매물을 던질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들은 지방에 있는 매물부터 먼저 던질 거라고 보는 거죠. 지방에 있는 매물부터. 그러면 지방부터 주택에 어떤 폭락이 올 수도 있다. 폭락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그런 효과.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폭락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갭 투자자들이 절대로 서울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나머지 또 이게 전세 끼고 대출을 안 받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받은 그런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버티게 할 겁니다. 버티게 할 거예요. 계속 버티기를 하면서 예, 지금 전세를 월세로 바꿔갈 겁니다. 바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든 바꿔가겠죠. 어떻게 하든 바꿔갈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어떻게 하든이 통하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은요 원리 원칙대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 바꿔가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그 월세를 받아서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거예요. 예, 5년이든 10년이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들은. 예, 가장 피해를 받는 쪽이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쪽이 예, 임대소득 생활자입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예, 임대소득 생활자들이 꽤 많거든요. 이들에게는요 아마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 입장에서는 돈이 뭐 많아서 집을 2채 3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야 우리 퇴직하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뭐 저축해봤자 0.5% 금리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나는 임대생활자로 살래 그러면서 예 많은 다세대 주택도 사왔고 또 아파트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50만 원 100만 원 임대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일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계속 꼬드겼잖아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 절세한다고 하면서 계속 양성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엄청나게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양성화가 되면서 어느 날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죠. 그에 따르는 예, 비용까지 감안하면 아 이거는요 진짜 장난 아니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대소득을 받아서 여유 있는 임대생활자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금 지옥이 됐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임대소득 생활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세금 융단 폭격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